지난번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라는 무, 그래서 무국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무겁고 가벼운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서로 돌면서 양이라는 개념. 그래서 무거운 건 아래로 깔아앉고 가벼운 건 위로 떠갖고 양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음양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드러나고, 그 음양이 다시 또 이진법 두 개씩 풀어나와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이 또 바뀌어갖고 8쾌가 되고, 그래서 결국엔 64쾌라는 쾌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양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음양은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 어떤 철학적인 용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지 태양이 비쳐서 밝은 쪽은 양, 태양이 비치지 않는 반대쪽은 단지 밝고 어두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어느 순간에 한참 오다 보니까 거기에 철학적인 것이 들어가서 모든 것이 앞과 뒤, 위와 아래, 좌우, 상하 이런 모든 개념이 전부 음양의 개념으로 우리가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도 역시 음양이죠. 그래서 음양이라는 것은 어느 음이 있고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양은 항상 같이 공존한다. 손바닥에 윗면만 있고 아랫면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항상 위아래, 상하, 앞뒤, 좌우 이것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라는 개념이 우리 인간한테 전해주는 게 뭐냐? 바로 혼자서 살 수 없다. 독불장군은 없다는 소리예요. 항상 내가 양이면 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앞이면 뒤가 있어야 되고, 내가 좌하면 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한 대치적인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보완적인 개념,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음양이란 말을 쓰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을 지난 시간에 좀 하다 말았죠. 오행.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자, 음양과 오행이 뭐냐? 동양사상, 즉 동양의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동양우술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명학, 복학, 그 다음에 상학, 의학, 산학. 이 5가지에 깔려있는 가장 밑에 깔려있는 사상이 바로 음양 오행 사상인데, 이 음양 오행 사상을 거의 90% 이상 갖고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사주 명리학이다.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화토금수라는 게 이제 우리의 오행에 가장, 그러니까 인간이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뭐냐. 그래서 원래 이게 곡이라는 게 붙어서 6가지였었어요. 근데 이제 5가지로 목화토금수로 정비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 그러면 나무라는 말을 떠올리고 화 그러면 불이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원래 목은 나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목은 목기라고 그랬죠. 목기, 기운이에요. 그래서 그 기운을 목기, 화기, 토기, 금기, 수기로 나누었다. 그래서 그 목기의 성격이 뭐냐? 목기의 성격이 바로 곡직이라고 하는 성격이다. 곡직. 또 곡직이라는 것은 뭐예요? 굽을 꼽자 똑바로 직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굽고 똑바로 올라갔다 굽고 이렇게 휘돌아 감기고 또 직선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것을 바로 목기라고 한다. 화기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염상이라고 한다. 염상은 바로 위로 솟구쳐서 분산되는 걸 의미해요. 솟구쳐서 확 퍼지는 거. 그걸 염상이라고 한다. 그 다음 토기의 특성은 가색이란 말을 쓰죠. 자, 이건 전부 저기 책에 다 있고 다 있는 거니까 쓰실 필요 없어요. 괜히 복잡하게. 설명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가색이라고 한다. 가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경작하고서 저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가색이에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종혁이라는 기다. 즉 새로운 것에 의한 변혁을 뜻한다. 종혁. 그 다음에 숙이라고 하는 것은 윤화라고 한다. 윤화. 숙이의 성격은 윤화. 즉 자연스럽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의 특성을, 목의 특성을 갖고 있는 곡직, 화의 특성을 갖고 있는 화기의 특성이 염상, 토의 특성이 가색, 금기의 특성이 종혁, 수기의 특성이 윤화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이렇게 곡직, 염상, 가색, 종혁, 윤화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는 자연물이 뭔가 봤더니 목이 바로 뭐예요? 목이 나무더라. 곡직의 성격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염상의 성격, 올라가서 확 퍼지는 기를 갖고 있는 것이 불이더라. 불이 제일 가깝더라. 가색, 재배하고 저장하는 기능은 바로 흙이더라. 흙이 제일. 그러면 새로운 걸, 모든 걸 변화시키는 것은 쇠더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은 물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이 나무, 화가 불, 토가 흙, 금이 쇠, 수가 물,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짓기 시작한 거다 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목이 아니라 목기, 그 기운의 성격은 곡직. 그래서 이것이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즉 중국의 주나라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당군조선 그 후기에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기자조선, 그 기자라는 사람이 홍범구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정치하는 사람을 위해서, 즉 주나라 문왕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 오행이라는 개념이 최초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홍범구조의 모든 세상 만물은 목화 토금수 5개로 이루어졌는데 그 성격은 목기는 목알곡직이요 화활염상이요 토활가색이요 금알종력이요 수활윤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왈 해갖고 나온 것이 바로 목은 신맛이 나는 거다. 신맛. 화는 매운맛이 나는 거다. 고라고 그러죠. 신맛은 산이라고 그러고 토는 단맛이다. 감. 그 다음 이 쇠는 우리가 지금 라면 중에 유명한 라면 이런 라면 있죠. 이게 맵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매울 진짜죠. 그래서 바로 매운맛이다. 이게 매운맛. 이게 쓴맛. 잘못했네요. 쓴맛. 고니까 쓴맛. 이것이 매운맛. 그 다음에 이것은 짠맛. 함이라고 그러죠. 짠맛. 그래서 바로 오미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4,000년 전에 이미 목기의 특성과 그 목기의 맛을 오미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이라는 것이 정해진 거예요. 그때 이미 정의가 내려졌어요. 이래서 우리가 이 나무와 불과 흙과 쇠와 물을 갖고서 우리가 자연에 우리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5개가 일단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여기서부터 많은 것이 이제 변혁이 되고 이론이 들어가고 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이라는 개념은 처음에 인간이 가장 필요한 그런 것들을 목화토금수라는 처음엔 수화목금수라고 했었는데 목화토금수로 정립이 되죠. 그래서 이런 목화토금수의 개념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나중에 이제 음양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음양이 먼저 나온 거예요. 음양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오행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래서 음양과 오행이 접목이 돼서 음양오행설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도 음과 양으로 나오고 화도 음과 양으로 나오고 토도 음과 양으로 나오고 금도 음과 양, 수도 음과 양으로 전부 나누게 되죠.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바로 뭐냐면 달력에 보면 다 있어요. 그렇죠? 달력에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2개가 빠졌죠? 일과 월이 빠졌어요. 그래서 1월 성신과 목화토금수 이 7개 글자를 우리가 칠요라고 그래요. 칠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이 우리가 7일이죠. 그래서 일월 그다음 나머지 목화토금수를 우리가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라고 하는 태양계의 또 우리 행성과 또 같이 연관시켜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뭐 혹성이냐, 이제 형옥성이냐 이런 이제 개념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과 월과 목화토금수 바로 요거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사상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일이 바로 이것이 뭐냐면 양이에요. 월이 음이고 그러니까 음양과 오행이라는 개념이 또 치료 속에는 포함이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음양 오행에서 우리가 오행이 되게 되면 오행의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성질. 자, 여기서 처음에 곡직이라고 속기 나왔잖아요. 곡직. 그래서 이제 곡직부터 오늘 공부를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려고 하는 이 목의 성격은 앞으로 여러분이 고급 과정에서 지금 들어가는 물상론, 물상통변론에도 바로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다시 그때는 더 깊이 들어가죠. 근데 지금은 일단 목의 특성만 갖고 보자는 거죠. 자, 목이라는 것은 곡직이에요. 그렇죠? 곡직이기 때문에 바로 성격, 어떤 기능이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휘어지고 다시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휘어지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할 수가 있다. 또 그 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화토금수 중에서 유일하게 이건 뭐야? 생명체예요. 화도 생명이 없죠. 토도 생명이 없죠. 금도 생명이 없어요. 수도 생명이 없어요. 목만 유일하게 생명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추진력, 척척척 올라가는 성장을 뜻해요. 그래서 자기 사주에 어떤 사람의 사주에 목기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추진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오장육부에 이게 간과 담의 성격일 거죠. 간담. 간과 담이 이제 목기인데 바로 목기가 왕한 사람은 간담이 간대기가 붓고 간대기가 이망하고 담력이 크고 그러니까 뭐야? 용기 있는 사람이고 겁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 목기가 이러한 기운이 많느냐 적느냐. 그래서 목기의 성질을 정확히 하셨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곡직이고 그다음 유일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추진을 뜻한다. 추진. 그다음 성장. 즉 발전 이런 거죠. 그래서 내 사주에 목기가 많은 사람은 이것이 너무 과한 거고 목기가 없는 사람은 추진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발전, 향상력이 좀 떨어진다. 밀어붙이는 힘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성격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또 오장육부는 간담이기 때문에 목기가 왕하면 간이 붓고 담이 커지는 거예요. 간땡이가 부었다. 속된 말로 그래 그죠? 간땡이가 부었다. 그 목기가 없으면 뭐예요? 간이 콩알만하다. 너는 왜 담력이 이렇게 약하냐? 담력이 세냐? 바로 목기가 왕하면 담력이 센 거고 목기가 약하면 담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오장육부의 또 간담으로 또 우리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의 특성은 가장 그런 것이 나중에 이제 이것이 양목과 음목으로 나누는데 양목과 음목으로 나오게 되는데 양목은 커다란 대림목, 아름드리 나무라서 동양지목으로 쓰는 나무요. 음목은 화초 같은 이런 또 유실수 아니면 화초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더 배우기로 하고 자 목의 특성은 일단 이런 곡직과 추진력, 성장력 이런 걸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기본 성격 우리가 목기의 성격을 곡직이라고 하고 이 곡직을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근접해 있는 사물이 나무더라. 그래서 그 나무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태양계에 있는 모든 동식물, 생물들은 태양과 달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따라서 바깥에 있는 식물이 추우면 나 역시 추워요. 사람도. 그렇죠? 나는 더운데 식물은 추운 게 아니라 식물도 추우면 저도 춥고 사람도 춥고 개가 더우면 나도 더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자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인간은. 그래서 바로 인간도 이러한 나무의 특성이 내 사주에 그 목기라는 기운이 약하면은 이러한 곡직이라는 기운도 약하고 이러한 기타 나무의 어떤 그런 기운도 약하고 또 강하다 그러면 그것이 반대로 굉장히 그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이는 곡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은 자,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은 화기의 특성은 염상이다 그랬어요. 염상. 그래서 위로 솟구쳐서 쫙 분산되는 걸 뜻한다. 따라서 화는 뜨겁겠죠. 열기란 말이에요. 열기. 그래서 이 염상의 특성은 열기예요. 열기. 따라서 사주에 내가 화기가 왕하다. 그러면 뭐예요? 너무 열기가 강하다는 소리죠. 의욕이 너무 강한 거죠. 의욕이. 또 그럼 화기가 반대로 없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의욕이 별로 없다. 당력이 좀 떨어지고 뭔가 미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팔방미인이라고 있죠. 팔방미인.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조금씩 맛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갈 때까지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미쳤다가 어느 궤도 딱 끝나면 또 그만두고 다른 거에 또 미치고 계속. 그 미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화기 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둑에 미쳤다. 그러면 이 천장의 이 무늬가 바로 바둑판으로 보이고 당구에 미쳤다 그러면 식탁 위에 올라는 그릇들이 당구 공으로 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골프에 미쳤다 그러면 지나가 어떤 그 모든 것이 우산만 받으러 휘두르고 싶고 이게 미치는 거거든요. 반. 또 우리가 연애를 하더라도 눈이 맞아갖고 완전히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 그것도 미치는 거니까 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기가 바로 그러한 열기 뭔가 몰입하고 미치고 그 다음에 약간 순수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산기 두드리게 되면 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산기 두드리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내 감성대로 그냥 느낀대로 그대로 쫓아가는 게 자기의 어떤 그 순수한 마음이니까. 그래서 화기가 왕한 사람은 굉장히 뭐예요? 열정적이다 되는 거죠. 반대로 화기가 약한 사람은 그러면 열정이 없다. 그 말대로 뭐 쥐약 먹은 뭐 병아리 모양으로 비실비실 한다던가 또 뭐에 미치지는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뭐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기라는 것은 바로 뜨거운 열기면서 자기의 심장의 고독이 펄떡펄떡하는 즉 미치는 눈에 콩깍지가 끼어갖고 그냥 불나비처럼 달려드는 이러한 성격 기능이 바로 이 화기다. 그래서 이것은 화기는 오장육부에서 심장을 뜻해요. 심장. 그 다음에 소장을 뜻하죠. 작은 창자. 그래서
이것이 너무 뜨거우면 심장이 너무 강하게 펑펑펑 하는 뭐야? 잘못하면 혈압이 굉장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약간 다혈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압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맛은 또 쓰다. 아까 했죠? 오맷은 쓴맛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붉은 것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아들이 뭐예요? 색조 화장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립스틱을 바르세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분홍색 립스틱 바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진하게 바르니까 주자부 먹은 색깔로 또 바르는 사람도 있고. 바로 그 붉은색은 화려함이다. 그러니까 화려함. 그래서 화기가 왕한 사람은 굉장히 화려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어떤 나타내는 것이 과시욕이 또 강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화기의 가장성은 염상이다. 대신 이건 뭐예요? 올라가서 확 퍼져버리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그걸 잘못하게 되면 화기가 너무 강하면은 냄비가 되거든요. 냄비. 확 끓었다가 그냥 없어. 식어버리고. 또 반면에 우리가 뒤끝이 없다. 저 사람 성깔 한번 팍 내고 뒤끝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이거예요. 확 타버리고 그다음 다 날아갔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질 낼 때 형내고. 근데 이거를 성질 낸다고 참으셔 하면 더 터지죠. 이런 사람은 뭐야? 내버려 두면 돼. 그러면 확 퍼진 다음에 지풀에 식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기는 어떤 그런 뜨거운 열정, 열기, 그다음 올라가서 바로 없어지는, 확산되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유시무종이죠. 시작은 좋은데 끝이 없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이 기능을 발휘하려면 이 화에 계속 지펴줄 수 있는 연료가 필요하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상생의 개념에서 목생화라는 개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화는 바로 그 성격이 염상, 솟구쳐 올라서 분산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속된 말하면 꼭지 도는 사람들이, 이 화기가 왕한 사람들이 꼭지를 잘 도는 거예요. 또 누구 말대로 순간적으로 확 올라와서 그래서 순간적인 행동을 해갖고 나 그때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눈이 뒤집힌 모양이다. 뭐 이런 것이 바로 화기의 특성이다. 반면에 화기가 약하면 또 그런 열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톡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대지 아니면 정원에 있는 흙, 이런 흙, 가색을 뜻하죠. 가색. 그래서 가는 이제 농사지을 가짜죠. 그래서 농사를 짓고 이제 비축을 한다. 그래서 가색이란 말을 쓰는데, 바로 토라고 하는 것은 대지와 같이 넓은 흙을 의미해요. 흙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뭐냐? 무한하게 다 받을 수 있는 흡수력이 있죠. 흡수력이. 그래서 토가 가진 사람은 일단 마음이 넓다. 즉 포용력을 뜻한다. 그것도 이제 기토는 좀 틀리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음토는 포용력. 그 다음에 또 욕심이에요. 욕심. 토의 특성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껴안죠. 쓰레기도 껴안고 석탄도 껴안고 모든 걸 다 땅속에서 땅에 껴안잖아요. 또 이번 쓰나미가 일어났죠. 그거 나중에 전부 흙에 다 묻혀버릴 거예요. 다. 화산이 일어난다. 화산지에다 묻히죠. 우리가 지금 석탄이나 석유가 나오는 것도 옛날에 뭐예요? 고생대 이럴 때 전부 폭발해갖고 나무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묻혀버려서 거기서 화석이 된 것이 나오는 거죠. 바로 다 묻어버리는, 그래서 포용력이 다 내가 껴안는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고, 땅은 겉으로 봐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파봐야만 알아요. 파봐야만. 그래서 바로 토의 특성은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껴안으니까 네 말도 맞고 옛날에 황희정성이 그랬다고 그러죠. 둘이 싸움이 했는데 A라는 사람이 하니까 그래 네 말도 맞다. 그 B라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또 네 말도 맞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냐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가 많은 사람은 그거예요. 다 포용을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주관이 뚜렷지가 못해요. 주관이. 그러다 보니까 귀가 얇아요. 귀가. 그래서 잘 속아요. 왜냐면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으니까 다 맞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토는 이 소토라고 하는 토를 이렇게 뚫어줄 수 있는, 관통할 수 있는 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기라는 것도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포용력, 욕심, 비밀. 그래서 파봐야만 한다.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차곡차곡 땅속에 묻어놨어요. 묻어놨으니까 언뜻 보면 포용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반면에 언젠가는 폭발을 하겠죠. 폭발. 그래서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한 30년 전의 일을 이 사람은 밑에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30년 전에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네가 나와 하면서 뭐 때렸지. 나는 까맣게 잊어먹고 있는데, 그렇죠? 나 술 먹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을 깜짝깜짝 놀래가고 또 술만 먹으면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계속 묻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토기가 많은 사람은 오히려 모든 것을 껴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거를 소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종교랑 또 많은 영향이 있어요. 종교. 그래서 나중에 진술충미란 이런 토기가 강한 사람들은 종교성이, 화개성이 강한 그 특성을 또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는 포용력, 욕심, 비밀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오장육부에서는 이건 비와 위예요. 그래서 위장과 그 다음에 비장이에요. 소화기 계통이죠. 소화기 계통. 따라서 이 토기가 왕하면은 뭐예요? 토기가 왕하면은 위가 크다는 소리죠. 소화 능력이 크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밥 먹는 양이 많겠죠. 많으니까 결과는 뭐예요? 살이 찐다 하는 거죠. 살이 찐다. 또 우리가 비위 그러죠. 비위는 뭔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음식을 먹지 않는 편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요즘 거식증이라고 그러죠. 안 먹어서 빠지는 거. 그래서 결국 죽어버리잖아요. 체중이 뭐 38kg, 35kg. 그래갖고 앞으로 모델들은, 빼짝 마른 모델들은 쓰지 않겠다. 세계적으로 그냥 공표를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바로 이 비위라는 것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위가 맞느니, 비위가 안 맞느니,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코드가 맞는다, 안 맞는다? 비위장이란 말이에요. 비위장이 거슬리니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위와 비가, 바로 포용력이, 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사람한테만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싫은 사람은 묻지 마라, 그냥 나한테. 나서 와서 감추지 마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위장, 비장, 그래서 소화기 계통과 바로 이러한 소화기 계통이니까 여기에 수기가 부족하다. 그런 사람들은 소화불량이 되겠죠. 소화불량. 또 위액이 부족하니까 또 역류성 식도염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나는 거고 수기가 너무 또 꽉 찼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여자 같으면 자궁, 유방 이런 쪽으로 또 문제가 상당히 또 심각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가색이다. 금의 특성은 이제 종혁이라고 그랬어요. 금의 특성은 종혁. 모든 것을 이제 개혁을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따를 종자를 쓰고 변화 혁자를 쓰죠. 그래서 혁명할 때도 이 혁자를 쓰는데 우리가 인류가 처음에 원시 시대를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떠돌아다니고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처음에는 똑같아서 배고프면 열매 따먹고 아니면 또 물고기도 잡아먹고 정말 생식을 했죠. 근데 그때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거의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 불을 발견한 거죠. 불을 발견함으로써 인류 문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틀려지는 거죠. 우리는 화식, 익혀 먹을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불의 발견이 가장 첫 번째 대혁명이에요. 인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농경 문화가 시작해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물 가까이 전부 이제 정착을 해서 농경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돌도끼, 돌칼 이런 걸로 했잖아요. 그래서 땅도 돌로 갈고 그 다음에 사냥도 돌로 하고 전부 돌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쇠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변혁을 하죠. 그래서 철기 문화, 청동기 문화가 되면서 인류 문화가 꽃을 피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청동기 문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쇠가 나오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다 변화가 굉장히 엄청나게 심해졌죠. 그래서 군대 무기부터 시작해갖고 농경, 농기계 이런 것들이 전부 바뀌었죠. 그래서 바로 굉장히 큰 변혁을 의미한다. 이 금의 특성은 바로 칼이잖아요. 일도 양단 한 번 자르면은 두 토막이 나는 거죠. 일도 양단이 돼 결단을 의미한다. 결단. 즉 결단 또는 결정이죠. 결정력. 그래서 맺고 끊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성격 칼이야. 그럼 뭐예요? 맺고 끊는 게 분명하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렴직이라고 해서 모든 기가 이렇게 해서 안으로 모이는 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일어나서 쭉 해서 쭉 돌아가서 마지막 하나 이렇게 알매가 된 거. 이게 바로 뭐냐면 결실이죠. 결실. 그래서 수렴 또는 우리가 숙살직이라고 하는데 바로 모든 기운이 이제 안으로 쭉 같이 집중해서 모여서 하나의 알케이가 나온다. 이게 핵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것이 바로 열매를 뜻한다. 그러니까
곡식도 이제 곡식이 되는 거고 과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금이 내 사주에 없으면 내가 뭐예요? 결실이 없다는 소리예요. 결실이. 또 맺고 끊는 게 분명치가 못하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좋은 게 좋은 거고 넘어갈 수가 있죠. 근데 금이 왕하다 그러면 뭐예요? 맺고 끊는 게 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결단력이 있다. 그래서 이 금기가 약한 사람은 절대 노름을 해서는 안 돼요. 노름을 하게 되면 바로 갬블러라고 그러죠. 갬블러 그 노름 도박꾼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패가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분위기를 봐서 스스로 접을 줄 아는 사람이 결단력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글쎄요, 여기 방송을 타서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도박을 하게 되면 제일 높은 최고가 있어요. 최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38 광땡 이런 거. 그 밑에 이제 장땡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단풍 2개 들은 거. 그 다음 9땡 쭉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내가 이걸 잡은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걸어요. 나중에 도박꾼들, 얘네 노름꾼들은 뭐예요? 없으면 논문서, 반문서, 집문서, 그것도 안 되면 마누라 다 잡히잖아요. 근데 금기가 왕한 사람 같으면은 막 치니까 다른 사람 막 죽을 거야. 나는 못해. 그러면 패가 나쁜 사람은 절대 돈 안 잃어요. 꼴찌패 들은 사람은. 꼭 2등패 준 사람이 패가 망치하는 거예요. 2등패 준 사람이. 방방 뜨니까 다른 사람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이 악착하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딱 봤을 때 나보다 요 높은 확률이 엄청 적잖아요. 근데 쭉 그때 봤을 때 그래도 혹시 뭔가 찜찜하다. 그러면 이거 갖고서 나 다운 덮는 사람이 바로 이 금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금기에 약한 사람 같으면 그래 한번 네 패 한번 구경해보자 하는 거예요. 구경하려면 뭐야? 이 사람이 거운데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픈을 딱 해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 3파를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패가 망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결단력이에요. 결단력. 그래서 갬블러 기질이 승부욕은 강한데 승부욕과 갬블러 기질은 틀려요. 승부욕은 내가 지지 않겠다는 욕심이고 갬블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8,800m에 올라가고 나머지 한 50m, 100m 뿐이 안 남았어. 어떤 게 한 30m 뿐이 안 남았죠. 여기서 철수할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결단력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부터 베이스 캠프 3,000m, 5,000m, 1캠프, 2캠프, 3캠프, 4캠프에서 어떻게 올라온 건데 저 30m 앞에 두고 하산을 해야 되냐. 그거를 결단을 못하고 강행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실족사에서 죽은 것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악천후가 끼었는데. 여기서 철수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바로 뭐냐면 결단력이에요. 그게 바로 또 갬블러 기질이에요. 접을 때 접을 수 아는 그런 용기. 근데 그 기가 약하면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무리해서 강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패를 들었으니까 설마 이렇게 되는 거죠. 설마. 그래서 바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력, 또 숙살지기, 남을 치는 거예요. 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수렴이기 때문에 어떤 그 결과, 열매를 뜻한다. 열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경금일간들 아니면 이 금이 많은 사람들이 화기가 약하다. 특히 가을철에 태어난 사람 같으면은 가을철에는 오곡백과가 막 결실이 익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화기가 약한다. 태양이 없다 그러면 그 곡식은 나달이 여물지 않을 거고 과일은 당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2등품이 3등품, 4등품 나오니까. 똑같이 1년 농사 지었는데 누구는 1등품 받고 난 4등품이니까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사회에 대한 불만, 가족에 대한 불만, 제도에 대한 불만, 교육에 대한 불만, 전부 불만투성이에요. 불평불만투성이. 그래서 바로 그러한 숙살지기, 수렴지기이기 때문에 또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장육부에서 패를 의미해요. 패. 그 다음에 대장을 의미하죠. 대장. 그래서 호흡기 계통과 대장이에요. 대장이라는 것은 대장이라는 것은 과민성이에요. 그래서 대장 쪽에 문제가 있다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차가운 거 먹고 신경 써서 먹고 그러면 바로 설사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바로 대장성 과민성 대장염이라고 그러죠. 바로 대장은 그런 신경을 의미하고 폐는 호흡기죠. 또 이것은 바로 오려면 코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염 이것은 뭐 여기서 또 올라오는 거죠. 코와.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피부와 또 직결이 돼요. 피부와. 왜냐하면 대장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뭐예요? 변비가 생기죠. 변비가 생기니까 여자들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금기를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은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날 사람.
아니면 종기가 많이 날 사람, 아니면 치질, 뭐 무좀, 아니면 맹장, 탈장 이런 것이 생길 사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력을 뜻한다. 그래서 이건 종혁이다. 자,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기라고 하는 것은 윤화라고 그랬어요. 윤화.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이니까 저 산꼭대기에 용천수가서 그 옹다생 같으면서 물이 퐁퐁퐁 나오죠. 거기서 시작해갖고 그것이 쭉 흘러가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해수 아니면 커다란 바다와 같은 물, 아니면 감로수, 아침 이슬과 같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 이런 것들이 전부 수의 기운이죠. 그래서 대수는 나중에 양수고 그냥 감로수는 음수가 되는데, 커다란 물, 이 물이란 말이에요. 물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앞에 물수변에 갈 것자가 합쳐서 법이 된 거거든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법이에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뭐예요? 위에서 물은 아래로 흘러가는 거니까 그것이 정도고 도리다 하는 거죠. 도리.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물 흘러가는 것이 바로 법칙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역류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는 거고, 물은.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항상 여유를 뜻하죠. 그래서 이 물은 뭐냐면 바로 여유예요. 여유. 그 다음에 물은 환경에 뭐가 바위가 떡 있다? 그럼 바위를 뚫고 나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고여 있죠. 또 틈이 있으면 옆으로 돌아 나가요. 물은. 또 물이 웬만큼 차면 또 위에서 넘쳐 흐르는 물이 또 내려오죠. 그러니까 물은 그 환경에 대한 변화, 그래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지막지하게 바위를 뚫고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순리대로 돌아가거나 거기 고여 있거나 웬만큼 차면 넘쳐 흐르는, 그게 뭐냐면 지혜라고 하죠. 무지막지하게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로 물은 지혜를. 그래서 이 수기가 왕한 사람들은 다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또 수기가 왕한 사람은 적응력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냐, 남자들은 그런 사람 많죠. 이렇게 우연치 않게 옆자리에 앉는 사람들하고 술 한잔 나오던가 아니면 담배 한 가지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서로 족보 따지죠. 고향이 어디세요? 뭐 해서 쭉 짜다보 한 5분만 있으면 혹시 민증에 얼마로 돼 있어요? 그거 해보면 나보다 3살 어리네? 그럼 나 이제 좀 말 놓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저보다 3살 위네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바로 형님하고 돼버려요. 그것을 우리 소위 변죽이 좋다고 그러죠. 변죽이. 바로 수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접시에 담으면 접시 모양, 병에 담으면 병의 모양, 사발에 담으면 사발 모양이 바로바로 그때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변죽이 좋다, 넉살이 좋다, 부침성이 좋다, 이건 전부 수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수기가. 그렇기 때문에 수기가 왕한 사람은 진짜 느물느물할 수도 있고, 넉살이 좋을 수도 있고, 부침성이 너무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수기가 약한 사람은 뭐예요? 10년 동안 만나도 그 사람 교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야자 타임을 한 번도 못 해봤어. 아직까지도 누구누구 씨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항상. 그것은 뭐냐면 이 적응력이 약하다. 따라서 수기가 약한 사람은 이사를 자주 하든가 애들 같으면 전학을 자주 하든가 이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적응력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낯가림을 많이 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또 이것은 지혜이기 때문에 영감이에요. 모든 태초의 우주 만물의 모든 사물들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물에서부터 시작했다는 물. 성경의 창세기란 거기서도 바로 물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생물체가 올라오죠. 또 우리 자연현상, 자연계에서 인정된 게 생물계에서 인정된 것이 모든 것이 수상에서부터 물속에서부터 육지로 올라온 거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시초예요. 따라서 이 물이 많은 사람은 내 영양분도 많을 뿐더러 또 뭐도 많겠어요? 세균도 많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좋은 것만 거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수기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질병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겨울철에 태어났다. 그럼 다 얼어있는 물이잖아요. 꽁꽁 얼죠. 얼어있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어디야 양평 그 옛날에 제가 그 고시 공부하라고 했더니 양평물이 얼어서 그 위로 마차가 다녔어요.
마차가. 그때는 다리가 없어갖고 이제 이 노젓는 배로 왔다 갔다 할 때인데 그물이 얼을 때는 우리가 걸어다니고 마차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뭐가 탁 치면 쩡 하고 쫙 소리가 저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전도, 열 전도율이 굉장히 빠르다는 소리예요. 얼어있기 때문에. 즉 뭐냐? 이 수기가 얼어있고 또 수기가 왕한 사람은 하늘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감이 강하다. 영감. 그 영감이 너무 강하면 뭐예요? 도가 지나치니까 접신이 되겠죠. 접신. 또 교회 같으면 뭐예요? 비인이.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기운을 다른 사람은 먼저 깨달으니까. 먼저 알게 되니까. 그 영감이라는 것도 뭐예요? 하늘의 기운 어떤 영적 능력 아니면 자기 어떤 창조력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창조를 할 수 있는 직업. 즉 예술가, 작가, 화가, 작곡가, 그 다음에 도예가, 자기 작품을 만드는 거. 이런 것에 굉장히 뛰어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환경에 대한 변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바로바로 변할 수 있는. 그래서 물이 수기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 물이 여름물 같으면 인기가 좋겠죠. 여름물 같으면. 근데 가을물 같으면 이건 서름이 말도 못한다. 왜냐면 가을에는 뭐예요? 논에 있는 물 전부 미리 다 빼잖아요. 빼는데 그때 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농사 다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물 들어오면 홍수 난 거나 태풍이 온 건데 그때 되면 오히려 농작물 다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름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가을철에 태어난 물들이 굉장히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가을철 물은. 근데 여름철 물은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엄청난 평가를 받죠. 왜냐하면 더우니까 전부 물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내가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 봄에 태어났느냐, 여름에 태어났느냐, 가을에 태어났느냐, 겨울에 태어났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차이.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윤화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무요, 불이요, 흙이요, 쇠요, 물이 아니라 원래는 기라고 그랬어요. 목기, 화기, 토기, 금기, 수기.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잡을 수도 없고 형태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거를 사진으로 탁 찍어서 고정시키는 것이 나무요, 불이요, 흙이요, 쇠요, 물일 뿐이지 원래 기운은 이것은 뭐야? 그냥 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 목화토금수는 서로 만나면은 서로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서로 달라붙기도 하고 연애하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또 미워서 때리기도 하고 또 불쌍해서 또 안쓰러 보듬기도 하고 이러한 기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래서 서로 만나면 부둥켜 안고 화합이 되는 거. 또 어떤 기운은 서로 오게 되면 서로 어떤 컨트롤하게 밀어내는가 억제한다든가. 그러니까 차로 말하면은 악셀레터를 딱 밟아서 차가 나가게 한다든가. 또 어떤 경우는 브레이크를 딱 밟아서 그 차를 쓰게 하다든가. 이러한 개념이 항상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행은 가만히 있지 않고 서로 움직이는 기운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움직이는 기운을 우리가 오행의 특성에서 바로 상생상극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생이다. 상생은 진짜 서로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서로 좋다. 그래서 목기, 화기, 토기, 금기, 수기라고 하는 이러한 기운이 서로 어울리게 되면 서로 악셀레터 역할에서 더 속도를 내게 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그것을 세우는 것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악셀레터에서 밟아서 차가 나가는 것은 좋은 쪽이요.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우는 쪽은 나쁜 쪽이다. 이렇게 미리 지리짐작으로 얘는 좋은 놈, 얘는 나쁜 놈. 그래서 이거를 기름을 미리 나눠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것이 아니다. 음과 양이 음이 좋고 양이 나쁘고 양이 좋고 음이 나쁜 게 아니라 음과 양은 항상 공존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상생상극도 생은 좋고 극은 나쁜 게 아니라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차가 악셀레터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 차 빨간불 켜졌어요. 사람이 지나가, 동물이 지나가, 애가 지나가 서야 될 텐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셀레터만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브레이크만 꽉 밟고 있어. 그럼 그 차가 나가겠어요? 못 나가죠. 즉 우리가 진행을 할 때는 악셀레터가 필요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쓸 때는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는 악셀레터와 브레이크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내가 어느 걸 밟냐에 따라서 차가 나가고 쓰고 하는 거지. 쓰는 게 귀찮으니까 이거 띄워버리자, 브레이크. 그것도 문제고. 악셀레터 이거 띄워버리자.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항상 그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을 배가시키는 능력,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고, 극이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절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조절하고 억제하는 게 나쁘고 무조건 그것을 가속을 붙여서 속도를 내게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항상 기륭은 같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두 개, 상생과 상극은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좋고 얘가 나쁘고가 아니라 둘 다 좋고 둘 다 나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항상 기륭을 미리 갈리지 마시라는 거죠.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기라고 하는 것은 화기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열기가 올라오려면, 즉 불이 뜨거워서 냄비가 안 되고 금방 식재하려면 계속 밑에 연료가 들어와야 되겠죠. 연료가. 그 연료 역할하는 것이 바로 뭐냐? 목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기는 목기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목기의 도움이. 그래서 그러면 결국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화기가 목기의 도움을 필요하니까 목기가 화기를 도와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목생화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아무리 넓은 땅이라 할지라도 태양이 안 떠 있는 땅이다. 저 북극에 있는 땅이다. 저기 북극의 바로 밑에 있는 땅들이야.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갖고 있어도 쓸 수 없는 땅이 너무 많죠. 또 카나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땅이 넓은데 쓸 수 없는 땅이에요. 왜냐면 얼음으로 덮여있는 땅이니까. 그건 태양이 그만큼 약하다는 소리 아니야. 1년에 6개월은 태양이 뜨고 6개월은 태양이 안 뜨는 그러한 것도 있고, 태양이 뜨더라도 굉장히 짧게 뜨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가 없다. 그럼 토로서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까 흙은 뭐예요? 농작물을 재배하고 비축을 해야 되는데 재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는 항상 뭐예요? 반드시 태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태양이 너무 강해서 사막이 되기 전까지는, 사막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선인장 같은 거. 그러니까 작은 흙은 태양을 떠나서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흙으로서의, 즉 농사를 짓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진다. 따라서 흙은 태양의 도움이, 불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다. 반대로 얘기하니까 바로 화는 흙을 생해준다. 그래서 화생토라는 말을 씁니다. 화생토. 금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쇠라고 하는 것은 원석이 뭐냐면 광물이죠. 광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부 뭐야? 땅 위에서, 땅 속에서 파죠. 그래서 우리가 광산, 석탄, 이런 탄광, 그 다음에 석유도 전부 뭐야? 밑에 땅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모든 광물, 이것들은 땅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바로 토가 금을 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기가 금기를 생한다. 따라서 금기한테 토기는 악셀레터 역할을 하는 거고, 토기한테 화기가 악셀레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있으면서 얘가 속도가 더 많이 나고 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 우리가 샘물 이런 것은 전부 밑에서부터 옹달샘에서 물을 퐁퐁퐁 쏟아 올리죠.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대해수라고 하는 커다란 강물 같은, 바다 같은 이런 대해수 같으면은 이걸 원원장류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이걸 으트먼트라고 쓰기도 하는데, 바로 뭐냐? 대수가 되려면은 물이 땅속으로 7천리, 땅 위로 7천리 정도를 흘려줘야만이 그거를 대강이라고 그래요. 큰 강이라고. 땅속으로 7천, 지하수로 7천리 흘렀다가 땅 위로 올라가 7천리를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양지강, 황하, 뭐 나일강 이런 거. 우리 한강은 태백산부터 시작해갖고 쭉 내려와서 가는 것이 약 720km죠. 낙동강이 조금 더 길죠. 한 740km. 그러니까 700km예요. 700km가 되면 7천이라는 택도 없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남해에서. 바로 그 큰 강이 흐르기 위해서는 그냥 강이 오는 게 아니죠. 처음엔 뭐예요? 용천수라고 하는, 용천이라고 하는, 거기서 물이 퐁퐁퐁 쏟아 올란단 말이에요. 그 용천수에서 물을 계속 품어줘야 되겠죠. 품어줘야만이 이 땅속으로 7천이, 땅 위로 7천이 갈 수 있는 대수가 이루어진다.
그 근원은 어디예요? 용천이라는 용천. 그 용천은 바로 뭐냐? 안반을 뜻한다. 안반. 지하수가 담겨있는 탱크죠. 그죠? 바로 거기서부터 지하수가 펑펑 쏘아지게 해요. 그 지하수를 우리가 바로 안반을 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바로 안반서부터 물이 퐁퐁퐁 나오게 시작한다. 또 우리가 그 쇠붙이에 기온 차이가 생기면은 쇠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죠. 물방울 자동으로.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쇠에서부터 물이 생긴다. 즉 물은 금에서 안반서에 용천수에 도움이 없으면 절대 원원 장류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수날에 태어나는데 바로 수기의 날에 태어나는데 금기가 없어. 그 사람은 원원 장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것이 원원 장류가 돼야만이 쭉 천천히 흘러갈 텐데 용천수가 약하니까 그 아프리카 사막에서 비가 오면은 강이 아무것도 없다가 강이 생겨갖고 물이 넘치죠. 비가 딱 그치면 그 물이 싹 다시 들어가 버려요. 아프리카에는 그러한 물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용천수 개념이 없으면 그런 물이 되는 거예요. 앞강물은 흘렀는데 뒷강물이 안 따라온다. 그건 물이 없지 같죠. 앞강물이 흘러가는데 뒷강물이 안 따라와. 그러니까 앞강물이 가다 뒤로 보니까 뒤에 따라오는 게 없으니까 스며들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계속 따라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금에서 안반서 물을 계속 펑펑펑 쏘아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생수라고 한다. 자,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림목 큰 거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화초목이 있어요. 근데 화초목이 됐건 대림목이 됐건 가장 필요하는 것은 태양하고 흙하고 물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가장 필요하는 것은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겠죠. 우리 화초에다 물을 3일만 좀 화초가 다 말라 죽는다. 또 우리가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가 30리까지 막 3km까지 뻗어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물 찾아가는 거죠. 물 찾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물이 나무를 생해준다. 그래서 수생목이라고 한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행의 상생이에요. 이 오행은 서로 5개끼리 서로 생해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목은 화를 생해주고 화는 토를 생해주고 내가 생해주는 게 있으면 나를 생해주게 있는 거죠. 화는 토를 생해주지만 토는 금을 생해준단 말이에요. 금은 토한테 생을 받고 수한테 생을 주고. 그러니까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양이에요. 즉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것도 있어야 된다. 들어가는 것만 있고 나가는 것이 없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에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때 이 기가 흘러가줘야 돼. 서로 생하는 거니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는 기가 계속 돌아가져야만 기의 흐름이 막힘이 돌아가는 거야. 그럼 그것을 우리가 뭐냐면 수기유통이라고 해요. 수기유통. 좋은 기가 서로 통해서 돌아간다. 이 수기유통이 되는 그 사주를 갖고 있는 거하고 이 수기유통이 안 되는 사주를 갖고 있는 것은 진짜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것만 있고 나가는 것이 없다. 이 사람은 여기서 자기가 다 스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집이 많고 욕심이 많고 그 다음에 인색하고 스크래치 구두 세고 이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들어오는 거 없는데 나가는 것만 많아. 제가 이걸 푼수라고 그래. 푼수. 자기는 받는 것도 퍼주기만 하자. 그럼 결국은 자기는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목이 화를 생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화한테는 목이 어떤 역할을 하면 엄마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엄마가 자식을 생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앞에 거를 엄마라고 그러고 뒤에 거를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가 자를 생해준다. 이 내용이 나중에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걸 배우게 될 때 또 써보는 겁니다. 엄마가 너무 강하면은 자식이 못 버티고, 엄마보다 자식이 너무 강해도 엄마가 못 버티고. 그거는 그때는 생이 아니라 그때는 생이,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그래서 바로 요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엄마고 그걸 받는 것이 자식이다. 그래서 이 기의 흐름이 돌아간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고 하는 바로 시계바늘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 시계바늘 모양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거를 순행이라고 하는데, 순행.
바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기예요. 반대로 들어오면 역행이라고 하죠. 거꾸로. 빠꾸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걸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저걸 정리할 때, 목은 나무를 뜻하고 방향은 동쪽을 뜻하고 이제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 서, 남, 북, 중앙 이러한 또 사방이 나오고 그 사이에는 간방이 나오니까 또 팔방 이러한 또 성격이 인의예지신 뭐 이러한 것이 전부 오행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에 오자를 딱 찾아보면은 이 오자 옆에 달라붙는 말이 엄청 많은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즉 중국과 한국과 일본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오자가 거의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오자가. 그래서 이것이 전부 음양 오행, 오행에서부터 전부 나와 있는 그러한 우리가 생활에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 거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라고 하는 것이 뭐다? 상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 제가 인문과정서 5개, 기초과정서 5개, 5개 항목, 10개 항목만 외우시면 그 다음부터는 외울 게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첫 번째 외워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목화토금수는 달력에 있는 거니까 다 안다고 치고, 그렇죠? 이거 모르시면 달력 다시 봐야죠. 그러니까 목요일, 화요일, 토요일, 금요일, 수요일, 일요일, 월요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음양과 오행은 다 안다고 치고 일단 첫 번째 외워야 될 공식이 뭐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는 상생과 여기서 이제 반대로 극하는 목국토, 토흑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이라고 하는 상극. 이 상생과 상극의 원리, 이 공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명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임상 가정 가더라도 이것이 끝까지 따라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풍수나 복학이나 아니면 뭐 의학이나 산학을 할 때도 전부 이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음양 오행 사상은 바로 밑바탕이 되는 기본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것이 조금 안 이어지면은 사물하고 연관을 시키세요. 사물하고 불은 나무가 있어야 된다. 흙은 태양에 있어야 된다. 금은 흙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물은 안반석에서 나온다. 나무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이러한 사물 개념으로 연상을 시키시면은 굳이 안 외워도 그죠?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악셀레터 역할을 하는 거라면은 컨트롤, 즉 우리가 모든 정치 이념도 마찬가지예요. 당근과 채찍. 이건 당근이고 이쪽은 채찍이에요. 이건 악셀레터, 브레이크. 그래서 극이라는 것을 서로 한다. 쟤만 보면 누르고 싶고 억제하고 싶고 차가 쓰고 싶은 거예요. 차가 쓰고 싶고. 이것을 보게 되면 차가 달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바로 그것을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흙을 뿌리가 흙을 뚫고 나가죠. 흙을. 그래서 원래 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대지에 나무가 딱 심으면 쓰러질 거 아니에요. 쓰러지는 거니까 얘가 뿌리가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이 위험하니까 안정을 잡기 위해서 겹가지를 이렇게 겹뿌리를 내린다. 이게 목자란 말이에요. 목에 생긴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뚫고 안정되어야 되는 것이 목이다. 그래서 바로 뭐냐? 목은 바로 땅을 누르고 들어간다. 이게 극인데 원래는 처음에는 극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불승이라는 단어예요. 불승. 이기지 못한다. 토는 흙은 나무를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는 걸 거꾸로 얘기하니까 그러면 나무는 토한테 이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목국토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성선설, 성악설이 먼저고 성선설이 나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생보다는 상극이 먼저 나오는데 처음에는 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불승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목국토. 그 다음에 흙은 물기를 막잖아요. 우리가 옹달샘 물이 펑펑펑 나오도 그것이 수량이 약하니까 거기다 우물을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면 우물이 되겠죠. 또 큰 강이 흐르면 댐을 만들어서 물을 저장을 하죠. 즉 뭐냐? 흙은 물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을 막을 수 있다. 자, 수는 그럼 뭐를 막을 수 있겠어요? 수는 강력한 불을 막을 수가 있다. 불이 났으면 물이 있어야 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국화. 아무리 단단한 거라도 불은 그걸 녹여버린다. 그래서 화극금. 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그걸 제목으로 싣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장작을 패고 싶은데 손으로 자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뭐예요? 도끼라든가 칼이라든가 전기 톱이 있어야 된다. 바로 금은 목을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이라고 하는 상극의 개념입니다. 상생과 마찬가지로 상극도 내가 극하는 게 있어요. 목극토. 목은 토를 극하지만 목은 누구한테 극을 당해요? 금한테 극을 당한다. 토는 목한테 극을 당하지만 수를 극한다. 수는 토한테 극을 당하지만 화를 극한다. 화는 수한테 극을 당하지만 금을 극한다. 상생과 마찬가지로 내가 극하는 게 있으면 나를 극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나를 극하는 게. 그래서 바로 상생상극이 된다.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모라는 상생이 있었죠. 자, 이 안에는 또 뭐냐면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이라는 극이 있다. 즉 생안에는 극이 있는 거예요. 생안에는 극. 저 반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반대로. 그래서 자,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이라는 극이 바깥으로 나왔어요. 이건 극이 안에 있었죠. 극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면은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이 돼요. 안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냐? 안에서는 목생, 화생,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형태는 똑같죠. 안팎이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생과 극은 그래서 항상 같이 공존하는 것이다. 바깥에서 생이 들어오면 안에서 극이 들고 바깥에서 극이 들면 안에서는 생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생극, 극생이 항상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바깥에 있는 게 좋은 거고 안에 있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차가 달려야 할 때는 바깥에 있는 것이 좋은 거고 차가 서야 할 때는 바로 안에 있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것이 모든 정치 이념을 아까 그랬죠. 당근과 채찍, 또 브레이크와 악셀레터, 신상, 필벌,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거. 그 다음에 능력을 더 배가시키는 거, 능력을 조절하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오행은 가만히 있질 않고 이렇게 서로 생하고 극하고, 즉 더 능력을 배가시켜주는 어머니 역할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서로가 갖고 있다. 그래서 오행이 그 기기 때문에 형상이 아니라 기기 때문에 그 기운이 서로 어울리는 기가 있고 서로 배척하는 기가 있기에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행의 상생상극,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과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반드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항목입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보충을 하도록 하죠.